5장 엉뚱 놀이터. 옆방에도 가볼래. 미루는 엉덩이를 흔들며 밖으로 나갔다. 흔들지 마. 응. 생쥐와 사자를 비롯해서 다른 동물들도 미루를 뒤따라갔다. 와, 놀이터다. 미루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놀이터에는 알록달록한 가랜드가 나풀거렸고 금빛 모래가 끝도 없이 깔려 있었다. 모래로 만든 성과 달팽이 모양의 긴 미끄럼틀, 뭉게구름이 떠다니는 파란 하늘, 빛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 천장에 매달린 그네가 불꽃놀이와 어우러져 환상적이었다. 이런 놀이터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미루는 빨리 놀고 싶은 마음에 발바닥이 간지러웠다. 놀이터 한쪽에서는 조그마한 아기 동물이 뛰놀고 있었다. 귀여워! 미루가 동물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더 귀여워! 문 앞에 서 있던 병아리가 낄낄 웃으며 말했다. 병아리는 천장에 매달린 줄을 잡아당겼다. 그러고는 곧장 뒤로 물러서더니 아! 고함을 지르며 줄을 타고 건너편 그네에 내려앉았다. 병아리는 그네 의자를 딛고 일어나서 발을 앞뒤로 크게 굴렀다. 그네가 하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다. 금방이라도 하늘에 닿을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본 미루는 푹신한 모래 위로 몸을 던졌다. 신발도 벗어버렸다.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 내가 오늘 널 끝내버리겠어. 미루는 양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높게 솟아있는 모래성 주위로 나무줄기가 가득했다. 서로 엉겨있는 나무줄기는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비장한데? 자, 이제 출발! 생쥐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무줄기를 타기 시작했다. 미루도 손을 뻗어 한 줄기씩 잡고 위로 올라갔다. 몇 달 전에 해보았던 실내 클라이밍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짜릿했다. 엄마가 끈기를 기르는데 클라이밍만한 운동이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와서는 미루를 덜컥 학원에 등록했다. 결국 더 중요한 논술학원에 다녀야 해서 그만두었지만 말이다. 줄기 꼭대기에 도착하자 미루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우우우 밑에 있던 아기 동물들이 발을 구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미루는 동물들을 향해 부위를 했다. 생쥐와 사자까지 합해져서 포즈를 취하니 마치 기념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미루는 양손으로 줄기를 잡고 옆으로 건너갔다. 그 모습을 본 멧돼지가 줄기를 흔들어댔다.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면서도 미루는 마음이 콩콩 뛰었다. 나무줄기는 달팽이 미끄럼틀과 이어져 있었다. 미루는 미끄럼틀을 타고 슉 내려갔다. 미끄럼틀 아래로는 깊은 호수가 펼쳐져 있었다. 물에 펑덩 빠지자 가슴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생쥐와 멧돼지, 기린까지 차례로 물속으로 참수했다. 아! 사자는 줄기에 매달린 채로 미루 옆으로 떨어졌다. 물고기가 몰려와 미루 손을 간지럽혔다. 물속으로 깊이 들어간 미루는 두 팔로 헤엄을 쳤다. 물고기라도 된 것 같았다. 한참을 물속을 탐험하니 더 이상 놀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쯤 물고기들이 미루를 번쩍 들어올려 물바퀴로 던졌다. 미루는 공중에 붕 떴다가 모래바닥으로 떨어졌다. 푹신한 모래가 미루 몸을 덮었다. 생쥐와 사자도 도왔다. 미루는 얼굴만 빼꼼히 내민 채로 모래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엄마 말 좀 들어. 내가 너 뒤치다꺼리 하느라. 그때 엄마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루는 후다닥 모래 밖으로 나왔다. 주변이 온통 모래로 난리였을 뿐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너무 재밌다 그렇지? 나는 빨리 자라고 싶어. 어른이 되면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아기 캥거루가 어느새 다가와서 말했다. 그렇지. 치우고 싶을 때 치우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어른들은 학원도 안 다니면서 잔소리만 해. 미루가 맞장구를 치며 볼멘 소리를 했다. 그러고는 무언가 생각이 났다는 듯 말을 비웠다. 어른이 되고 싶다고? 내가 도와줄게. 금방 자라는 씨앗이 있거든. 이거 먹으면 너도 쑥 자랄 거야. 미루는 아까 가져왔던 초콜릿 씨앗을 건넸다. 으써, 어른이 되는 과정은 쓰구나. 아기 캥거루는 초콜릿 씨앗을 오도독 씹다가 뱉었다. 그러고는 지하로 이어지는 구멍으로 쏙 들어갔다. 미루도 옆구멍으로 들어갔다. 지하는 개비구이처럼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었다. 미루는 갈림길이 나타나며 마음대로 움직였다. 헉! 갑자기 옆에서 생쥐가 튀어나왔다. 놀란 미루가 숨을 들이켰다. 생쥐가 미루에게 말했다. 이제 기차 타러 가자. 조금만 더 놀자. 조금 있다가 가자. 제발. 기차가 곧 떠날 텐데. 나는 더 놀 거야.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놀아도 된다고 했잖아. 미루는 온몸을 흔들며 말했다. 생쥐는 무엇인가 걱정되는 눈빛으로 사자를 쳐다보았다. 사자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거렸다. 그렇지. 그렇다면 더 놀자. 흔들지 마. 생쥐와 사자가 눈을 맞추며 소리를 질렀다. 여기 정말 최고야. 미루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미루야.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지만 입이 미루는 놀이터 안쪽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뒤였다. 아기 동물들도 어깨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다. 6장 클레이 밀림. 형형색색의 폭죽이 터지면서 불꽃이 피어올랐다. 불꽃은 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더니 흐르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불꽃이 비추는 곳이 환해졌다가 어두워졌다. 미루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였다.
기린이 기다란 목을 툭 떨치며 쓰러졌다. 미루는 놀라서 기린에게 달려갔다. 기린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물기 하나 없이 바짝 마른 몸이 서서히 갈라졌다. 기린은 클레이로 변해가고 있었다. 클레이로 변한 기린은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미루는 깜짝 놀라 주변에 돌아보며 소리쳤다. 기린이 이상해! 하지만 여기저기 뛰노던 멧돼지, 생쥐, 사자와 다른 동물들도 기린처럼 힘없이 픽픽 쓰러졌다. 미루는 생쥐에게 뛰어가 생쥐를 안았다. 조금 전까지 함께 놀던 생쥐는 온데간데 없고 미루가 만들었던 클레이 생쥐로 변해 있었다. 머리에 붙여놓았던 귀가 떨어져 덜렁거렸다.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미루가 울면서 소리쳤다. 놀이터도 어느새 바짝 마른 땅바닥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갈라진 가루와 조각들이 미루를 덮쳤다. 밀루는 클레이 덩어리에 덮여 울부짖었다. 으악,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와주세요! 클레이 조각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 위로 마구 흘러내릴 때였다. 미루 위로 겹겹이 쌓인 클레이 조각을 누가 들추기 시작했다. 미루가 고개를 들자 주름 가득한 손이 미루를 향했다. 미루는 손을 잡았다. 백발의 최원장이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죗가닥 기차를 제 시간에 못 탔죠? 기차표는 어디 있나요? 기차표요? 제가 처음에 줬잖아요. 아, 그거. 미루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게 없으면 기차를 못 타요. 기차를 못 타면 저 애들은 저대로 가루가 된다고요. 네? 내가 미루 학생은 미루는 습관이 있어서 안 될 거라고 했어요. 다른 아이가 나타날 때까지 힘들더라도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내 말을 듣질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쯧쯧. 최 원장은 연신 혀를 차댔다. 기차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저 할 수 있어요. 미루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어디 있는 거야? 미루는 흐트러진 젤리 봉지와 초콜릿 봉지, 빵 쪼간에 바쁘게 뒤적거렸다. 네 물건은 네가 정리 잘 해놔야지. 이것 봐. 쓰면 딱딱 정리해놔야지. 자꾸 미루니까 또 찾고 못 찾으면 또 사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귀를 후볐다. 미루는 손톱 밑이 쓰라렸지만 기차표를 찾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그때 멀리서 기차 경적이 들려왔다. 미루는 더 빨리 물건들 사이를 뒤적거렸다. 이제 저 기차가 마지막이에요. 미루 등에 땀이 차올랐다. 혹시 미루 학생, 주머니는요? 미루는 잽싸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종이 뭉치가 손에 잡혔다. 종이와 함께 딸려나온 열쇠고리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미루는 주의 틈이 없었다. 기차 경적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최 원장은 시간이 없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제 미루는 종이 뭉치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다. 끼익! 기차가 역에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3분 뒤면 떠날 거예요. 빨리요! 미루의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다. 미루는 작은 목소리로 제발 제발 하고 중얼거렸다. 무엇이든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정리를 미루는 자신이 처음으로 미웠다. 기차가 다시 경적을 울리더니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다 끝났어요. 최 원장은 바닥에 풀썩 앉았다. 얼굴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울상이었다. 미루는 손이 떨려왔지만 종이를 뒤지는 걸 멈추지 않았다. 여기 있어요. 미루가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번쩍 들었다. 빨리 타요. 최 원장은 미루에게 소리쳤다. 미루는 출발하려는 기차를 쫓아 있는 힘껏 달렸다. 손끝에 닿은 기차 손잡이를 휙 낚아채고 나서야 겨우 기차에 매달릴 수 있었다. 미루 학생, 가서 생명수를 찾아요. 제발 우리 동물들을 살려줘요. 저도 이제 미루 학생 믿어요. 최 원장의 말이 거센 바람에 실려왔다. 7장, 생명수를 찾아서 기차표를 기차 출입문 옆 작은 구멍에 넣자 객실 문이 열렸다. 객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루는 자기 자리를 찾아 털썩 앉았다.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혼란스러웠다. 미루는 창문에 기대 창밖을 쳐다보았다. 기차는 놀이터 벽에 난 동그란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금세 기차를 뒤덮었다. 생명수는 어디 있는 거야? 그때 미루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기차 유리창에 글씨가 번져갔다. 거물 깃털, 반짝이는 별똥별, 홀리수 남은 물, 별이 담긴 물은 깃털을 만나 생명수가 되고. 미루는 창문에 나타난 글을 계속 중얼거렸다. 재료를 구해서 생명수를 만들고 클레이 동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면 미루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덜컹 기차가 멈추었다.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이번 역은 검은 그림자역입니다. 다음 역으로 출발하는 시각은 19시 21분입니다. 정거장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만 울려 퍼졌다. 미루는 조심스럽게 바닥을 더듬거리며 한 발 내디뎠다. 아! 발이 조금씩 밑으로 빨려 들어갔다. 미루는 간신히 옆에 있는 바위를 붙잡았다. 바위를 길어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고 난 뒤에야 겨우 바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어둠이 익숙해지자 주변이 조금씩 보였다. 주변은 온통 늪이었다. 검은 펄이 가득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누구 없어요? 미루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목소리는 음산하게 사방으로 메아리쳤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때 미루 등 뒤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허허허, 드디어 왔군. 생명수를 찾고 있다고. 까마귀가 미루 앞으로 천천히 날아왔다. 저를 아세요? 애송이, 네가 클레이 인형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잖아. 20시 20분 20초 달빛의 시간에 딱 맞춰서. 대단해.
하지만 생명수는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지. 미루는 까마귀의 말을 듣고 생각했다. 달빛이 열리는 시간이 20시 20분 20초구나. 그 시간에 맞춰서 도착해야 동물들이 다시 숨을 쉴 수 있어. 미루는 클레이 동물들과 같이 놀던 때를 떠올렸다. 동물들을 살리고 싶어요. 생명수를 만들 재료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널 왜 도와야지? 내가 너의 그 지저분한 그림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 게다가 무겁기까지 하다고. 그림자가 너무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 까마귀의 커다란 그림자가 마루 밑에 내려가게 내려앉았다.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미루의 마음도 오싹해졌다. 지저분한 그림자요? 너의 지저분함이 내 그림자의 무게를 키운 거야. 내가 그 그림자 무게를 이렇게 늘려놓고 모른 척하다니. 까마귀가 자신의 그림자를 쳐다보며 덧붙였다.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까마털을 가진 내가? 깨끗하고 고귀한 내가? 지저분한 너랑 친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냐고. 까마귀는 화가 난 듯 날개를 빠르게 파닥거렸다. 늪이 꿀렁꿀렁 하더니 거품이 일었다. 도대체 이 냄새가 무슨 냄새야? 언제 씻은 거야? 내가 어떻게 너랑 친구라는 거야? 까마귀가 더욱 심하게 날개짓하자 검은 깃털이 달렸다. 미루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재빨리 대답했다. 내가 씻을게요. 지금 당장 말이에요. 그래 보시던가. 곧 기차가 떠날 텐데 알 수 있을까? 까마귀는 미루의 꼬질꼬질한 몸을 가소롭다는 듯 내려보았다. 나를 흐르는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요. 제발요. 미루는 간절하게 까마귀에게 부탁했다. 까마귀는 미루를 노려보다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쪽 날개를 기울였다. 이제 12분 12초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가요. 정거장 시계탑이 반짝였다. 조바심이 난 미루는 까마귀 등에 얼른 올라탔다. 발 아래로 늪이 펼쳐져 있었다. 꿀렁거리는 늪을 보다 미루는 자꾸 몸이 간지러거렸다. 이도 아픈 것 같고 퀴퀴한 냄새 때문에 속도 울렁거렸다. 너 때문에 무거워서 빨리는 못 날아. 까마귀는 투덜거리며 한참을 날아갔다. 그러고는 바위 틈에서 미루를 내려놓았다. 바위 틈에는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미루는 물에 받아 얼굴을 닦았다. 짭짤한 구정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으악 진흙. 미루 발밑에 시커먼 진흙이 고였다. 마치 미루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네가 안 씻으면 더러운 때로 그림자는 무거워지겠지. 기차역 그림자가 무거워지면 여기 가라앉겠지. 여기 가라앉으면 기차는 못 떠나겠지. 기차가 못 떠나면 영원히 넌 여기에 남겠지. 까마귀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고소하다는 듯 배까지 움켜잡았다. 깨끗하게 씻을 거야. 찐득찐득한 진흙이 발목까지 점점 차올랐다. 미루는 빠르게 목가발을 씻고 입안에 물을 머금어 우르르 태 하고 뱉었다. 입을 헹구자 마음까지 개운해졌다. 기차의 솔밭소리가 들려올 때쯤 미루에게는 상큼한 냄새가 났다. 다 됐어. 나봐봐. 깔끔하지? 미루가 보란듯 까마귀 앞에 섰다. 이제 살 것 같다. 제발 좀 그때그때 씻어. 까마귀가 날개를 펼쳐 미루를 태웠다. 무사히 기차역에 내린 미루의 손바닥 위로 까마귀 깃털 하나가 떨어졌다. 깨끗한 내 깃털이야. 빨리 가. 늦기 전에. 미루는 까마귀 말이 끝나기 전에 기차를 향해 서둘러 뛰어갔다. 기차에 몰락한 미루는 뒤를 돌아보았다. 처음 도착했을 때 보았던 풍경과 지금의 풍경은 전혀 다르게 보였다. 안개가 거친 늪은 푸른 바닷물이 들어와 청량해 보였다.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니 뿌듯한 마음마저 들었다. 까마귀도 신이 나는지 날개를 펄럭거리며 사방을 날아다녔다. 깨끗하니까 좋긴 하네. 자리에 앉자 피곤이 몰려왔다. 미루는 거물 깃털을 주머니 속에 넣으며 잠시 잠에 빠져들었다. 알아서 씻으면 얼마나 좋아. 새까매서 까마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미루는 멀리서 들려오는 엄마 목소리에 고개를 가로주었다. 까마귀도 깨끗한 게 좋대. 나 이제부터 잘 씻을 거야. 까마귀랑 나랑 친구거든. 까마귀가 웃는 소리가 메아리쳤다.